첫 번째 이슈는요. 15일 예정돼 있습니다. 평양에서 열리는 축구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습니다. 열리긴 열리는데요.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얘기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죠. 평양 축구 월드컵 예선전입니다. 우리와 북한 간의 경기인데요. 현지 생중계 지금 사실상 무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북한만 보며 속수무책이다. 뭔가 얘기를 안 해요, 북한에서. 이 경기에 관련해서 뭔가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요. 보시죠. 15일이면 내일 모레 아닙니까? 남자 축구 내일 15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아니라 내일입니다. 29년 만에 평양 원정 경기가 열리는데요. 지금 중계권 관련해서 북한과 뭔가 합의를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계가 지금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취재진 방북 그리고 현지 중계 차단됐습니다. 그리고 경기 장면 실시간 전송 자체도 지금 불투명하고 되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북한 쪽이요. 무슨 반응이 없습니다. 협의를 하자 그래도 반응이 없고요. 뭘 하자 그래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어요. 관련이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중앙일보인데요. 깜깜이 월드컵 예선. 그렇습니다. 뭘 알 도리가 없게 됐어요. 경기는 열리지만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응원단 없이 휴대폰 두고 평양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일 열리는 남북축구 평양전. 북한 거부로 직항도 불발됐고요. 그래서 베이징으로 경유회 통해서 평양으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선수 지금 베이징에 있습니다. 오늘 평양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아간 분위기다. 내년 올림픽 단일팀 이거 되겠느냐. 지금 올림픽 단일팀 얘기도 있죠. 그리고 향후에 올림픽 뭐 공동개최, 뭐 월드컵 공동개최 이런 국제경기 공동개최 얘기 나오는데 이게 되겠냐라는 거죠. 이런 분위기에서. 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 선수들 결의를 다지고 있거든요. 그 얘기도 있습니다. 보시죠. 웰경제입니다. 북한 5만 명 일방적 응원 이렇게 이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응원단이 전혀 가지 못했거든요. 그럼 북한 쪽 관중만 있는 겁니다. 벤투어 그래도 이긴다 이런 각오를 다졌다고 합니다. 한국 축구 내일 평양 원정입니다.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전인데요. 선수들은요 이게 대북 제재 문제로 휴대전화 반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베이징에 두고 간다. 그리고 가져간 물품도 남기면 안 됩니다. 모두 가져와야 되는 또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거기 가서 뭐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변수 또한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지켜야 될 행동이나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선수를 다 이해했고 뭐 경기에 다른 것에는 크게 변수 생기지 않게 저희가 잘 행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선수들 하나가 돼서 좋은 결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측의 그 재반 문제에 관련해서 의사를 다각도로 타진하였으나 현재까지 북측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신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에서도 뭐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계속 다각도로 입장을 타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일 변호사. 네. 과거에 보면요. 적대 국가 사이라도 사실 이런 스포츠 경기, 이런 월드컵 내지는 올림픽에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요. 다 열어놓고 개방하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지금 북한과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굉장히 많은 접촉이 있었고 협의와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예. 그 북한을 그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 예. 변화를 시키겠다라는 예. 생각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굉장히 많이 후퇴한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건 누가 봐도 비정상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이제 그야말로 로그 스테이트, 불량 예. 국가라는 거에서 많이 이제 한국과 협조를 하면서 예.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많이 줬었는데 예. 국제사회가 이거를 보면은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확산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팀이 예. 북한으로 들어갔을 때 뭐 돌발 상황 같은 거에 대응을 하는 거를 잘 준비해야 되겠다. 예. 우리가 뭐 거기 대사관도 없는데 예. 통신이나 이런 긴급 연락망 같은 예. 것을 그럼 어떻게 갖출 것이냐 예. 이런 걸 잘 준비해 가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은 5만 명이 그 북한 사람들이 거기서 응원을 한다. 예. 그 응원이 대단하거든요. 예. 북한 응원이. 예. 근데 멘탈을 좀 잘 중무장해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선수들에게 응원을 예. 보냅니다. 예. 최영철 편집위원. 과거에 보면요, 이 평양에서 저런 예선전 경기를 우리도 해본 선수들이 있습니다. 오늘 뭐 그 선수들의 인터뷰도 몇몇 신문에 실렸는데 그 선수들의 말에 따르면 5만 명이 압도적인 응원을 보내는 상황에서는요, 이게 경기력을 제대로 발휘가 정말 힘들더라. 뭔가 너무나 위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 외적인 요인이 너무나 크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게 여러 가지 무슨 중계 문제, 응원당 가는 문제, 여러 가지 반응이 없는데 이걸 떠나서 최소한 우리 선수들의 경기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한 분위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요. 가장 걱정된 것이 예. 심판이죠. 심판이 5만 관중에게 주눅이 들어서 피스를 제대로 볼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죠. 예. 선수들이야 뭐 손흥민 선수 등을 비롯해서 예. 워낙 국제 무대에서 오래 뛰고 예. 그리고 관중들의 야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눅 들지 않는 그런 마인드가 돼 있겠지만 예. 제가 볼 때는 가장 걱정되는 것은 역시 심판이다. 심판이 제대로 북한 선수들의 반칙에 대해서 예. 제어를 하고 제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 가장 걱정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중계가 되지 않으니 예. 어떻게 경기가 진행되는지도 완전히 깜깜이 경기가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북한은 이번에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예. 역시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존재. 국제사회의 외톨이. 항상 뒷방으로만 도는 나라. 이것으로 또다시 낙인 찍힐 것일 수밖에 없다. 예. 북한이 이렇게 간다면 예. 자신의 미래를 더욱더 암담하게 할 뿐입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예. 분명히 이길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전력이 압도적인 격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피파 랭킹은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죠, 지금요. 그렇습니다. 저쪽이 뭐 예. 압도적으로 응원 관중을 뒤엎고 한다 예. 하더라도 우리가 이기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발견한 것은 북한은 역시 예측 불가능한 나라다. 예. 정치를 위해서 스포츠, 매너 모든 것을 희생시킬 수 있는 나라다. 우리가 북한을 대할 때 장밋빛 환상만 봐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사실 묻어나요. 이게 중계도 잘 되면서 북한 관중들의 모습.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응원단이 뭐 많지는 않지만 일부라도 북한에 가서 평양에 가서 응원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일부 북한 주민들도 우리 쪽을 좀 응원하는 모습을 좀 약간 보여주기도 하고 뭐 이러면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을 텐데 왜 이런 상황으로만 가야 되는 건지 두 분 변호사께도 제가 잠깐 좀 질문 드릴게요. 장유희 변호사. 네. 약간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 이번 기회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럴까요? 정말 그 북한은 어떤 예. 체제의 특성상 스포츠를 그냥 있는 스포츠 그대로 예. 정말 자율 영역에 두는 게 아니라 예. 뭔가 이제 정치적 맥락 속에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좀 돌발 행동을 예.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저희가 평창 올림픽 때도 그 전례에서 봤듯이 예. 얼마나 그 어떤 스포츠 예. 이벤트를 계기로 해가지고 평화적인 국면이 좀 도래하는 굉장히 좀 좋은 계기가 됐죠, 사실 예, 그때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더라도 이런 예. 하나의 기회를 좀 하나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스스로 좀 차버린 게 아닌가 해서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윤수찬 변호사. 지금 사실 제일 이 축구 팬들께서 아쉬워하는 대목은 이 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협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정도면요, 장비도 들어가야 돼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글쎄요, 이거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거는 아시아 축구연맹이나 뭐 국제축구연맹 이런 데서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최종 예선의 경우에는 이제 아시아 예. 축구연맹이 중계권을 갖고 있대요. 예. 근데 이게 2차 예선은 이제 그 개최국 개최국이 예, 갖고 있다 또 있기 그러죠.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예. 이제 중계권이야 뭐 돈과 결부돼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예.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허락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그거는 차치하고 일단 전 여기서 가장 의문시되는 것이 어쨌든 남북 간에 합의가 있었잖아요. 그 예. 판문점 합의하고 예. 평양 남북 공동선언에서 예. 사회체육 문화 부분은 교류 확대하기로 한다라고 분명히 정상간 합의를 했어요. 예. 이 합의를 사실 지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간의 합의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예.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지 않는 이런 현상을 확인한 거죠. 따라서 이거는 이제 스포츠 분야지만 예. 정치적 합의,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해서도 이런 북한의 인식을 우리가 예. 잘 알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말씀하셨지만 평창 예. 동계올림픽에서는 또 우리가 환대를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방남하는 경로 부분이나 모든 면에서 환대를 했는데
북한은 전혀 그걸 또 고려치 않고 있어요. 그러면 예. 상호주의에도 어긋나는 국제법 질서에 전혀 편입되지 않은 행태를 보여주고 있고 예. 또 나라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스포츠 정신에도 또 어긋나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보면 북한이 정상 국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행태를 보여준 거죠. 이번 단적으로. 이럴 바에는요, 차라리 그냥 제3국가에서 이 경기를 했으면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 사실 그것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뭐 앞서선 뭐 설명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뭐 그렇게는 안 됐고 일단 평양에서 내일 열리게 되는데 지금 분위기라면요, 뭐 경기를 볼 수가 없게 될 것 같습니다.